자, 중론 관인연품, 지금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33쪽 그 개성을 보면은 한번 먼저 읽어보면 인연차 재연, 연년 증상년, 인연 차재연, 연년 증상년, 사연생 제법 갱무 재오연. 인연과 차재연과 연년과 증상년이라는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이 제법을 일으킨다. 다시 다섯 번째 연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개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연, 연기를 네 가지로 설명을 했다. 연기를 네 가지로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것이 인연, 연기를 인연이라 부를 수도 있고 차재연이라 부를 수도 있고 연년이라 부를 수도 있고 증산년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인연을 크게 나누면은 연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연의 이야기는 초기 불교 이래로 계속 논의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도 있고 대승불교 시대도,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한 6인 사가는 그건 아비달마의 설일체의 독특한 생각이고, 이 사연론은 모든 우리 경전에서 취급되는 그러한 연기의 설명에 대한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중론의 청목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일체의 연은 모두 이 사연 속에, 네 가지 연 속에 포함되며 이 사연으로 만물이 생긴다. 사연에서 연이라는 건 조건이죠, 그죠? 연이라는 건 조건입니다. 조건에는 원인이 되는 인자의 또 조건이 되고, 조건에는 그 다음에 간접인자, 우리 소위 이야기해서 지금 조건이라고 그냥 부를 수 있는 것, 직접 인자와 간접 인자들이 원인이 되어서 인연이 되어서 과를 도출한다, 결과에 이르게 된다 라는 것이 일반적 생각입니다. 일반적 생각. 그래서 사연으로 만물이 생하는데 그 가운데 인연이란 일체의 유의법을 말한다. 이 인연이라는 설명을 중론 청목은 뭐라 그러냐니까 일체의 유의법을 인연이라고 얘기를 한다. 차재연이라는 과거, 현재, 아란의 최후의 심법과 심소법은 나머지 과거, 현재의 심법과 심소법이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냥 아란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차재연이라는 것은 심법과 심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인연이라는 것은 청복의 설명에 의하면 유의법이고, 그 다음에 차재연이라는 것은 심법과 심소법이다. 연년과 증상년이란 일체법을 말한다. 연년과 증상년은 일체법을 말한다. 그래서 연년과 증상년은 일체법. 그래서 일체유의법, 그 다음에 심법과 심소법, 그 다음에 일체법, 이렇게 청목은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 이야기 하기 전에 아비달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비달마 책 가져오셨죠, 그죠? 예. 아비달마 책을 116쪽을 펴시면 됩니다. 116쪽. 그래서 116쪽 보면은 셋째 줄에 앞에서 이는 직접적인 원인을, 여는 간접적인 원인을 제가 이야기했죠? 이미 그것은 뭐 인연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이거 통틀어 연이라 그러는 거야. 인도 연이고 연도 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뭐 밑에 설명을 빼고 한 달락 아래에 가면 인연이란 데 있죠, 그죠? 인연이란 원인으로의 조건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일체 유의법을 낳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의 6인의 결과 생기를 방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원인은 능작인만이 제외되는 것이다. 무슨 설명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렵죠, 그죠? 형이 책이 안 팔리는 거지. 소위 해서 인연이라고 했을 때, 인연이라는 것은
연이란 말에 인과 연이 다 합쳐져 있지, 그지? 근데 연을 인연이라 표현했을 때는 인연했을 때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주요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연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인연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인연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이는 원인을 이야기하면은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잖아. 인연이란 말에는 시간적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연기를 시간적으로 보면은 인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연기를 뭐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인연. 원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겠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기겠지. 그래서 시간적이라는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뒤에 연년이 나오죠. 연년. 자, 아비달마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17쪽 아래 달락 가면은 또한 마음과 마음의 작용은 소연을 통해서 일어난다 했죠. 그죠? 소연. 이게 지금 여기 중론에서는 연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년.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바깥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면 마음속의 생각 같으면은 뭐가 대상이 돼? 마음속의 내용이 대상이 되지. 그 마음속의 내용이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소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소연. 근데 그 마음속의 대상은 원인이 있는 거야. 그냥 내 마음속에 그래 조건으로 깔려 있는 거야.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이. 깔려 있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연년 이렇게 중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거, 그럼 연년은 뭐가 다르냐? 연년은 했을 때 글자상으로 보세요. 앞에 인연하고 연년은 한자 차이지. 인이냐 연이냐. 다시 말해서 연년이라고 했을 때는 원인이 있어. 그냥 조건만 있을 뿐이야. 조건만 있을 뿐이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간적이라는 얘기. 공간적. 네, 공간적. 앞에 인연은 시간적 의미에서 연기를 인연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공간적 의미에서는 연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까지 했을 때 설명을 이 책에서 뭐 고려할 내용은 그렇게 없는데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이럴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달마 책은 너무나도 사연을 설명을 못했어.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인연이라는 것은 누가 파악하고 있는 거지? 원인 결과 따지는 거는. 원인과 결과는 입장에 따라 인이 달라집니다. 그죠? 해석에 따라 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동거이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을 진탕 먹었어. 진탕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명지가 파악하기를 누구 때문에 동거이가 술을 진탕 먹은 거야? 그 왜냐면 원명지 입장에서 그런 거야. 원명지 입장에서는 친구 때문에 진탕 먹었어. 그 친구 엄마가 보기에는 누구 때문에? 동거이 때문에 술을 진탕 먹었다. 그 입장에 따라 원인은 달라지지. 실은 뭐냐면은 둘이서 만났어. 술을 진탕 먹은 거지. 둘이 만나서 술을 진탕 먹었다 했을 때는 둘이 만나서 술을 만나지 말았어야지. 만난 게 원인이 되겠지. 만나서도 실은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럼 술 때문이지. 술 때문인데 술을 파는 가게 때문이지. 아시겠죠? 입장에 따라서 원인은 달라집니다. 입장에 따라서 원인은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각각 원인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해석에 따라 원인은 달라집니다. 해석에 따라 원인은 달라집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창밖에 보니까 아침 출근이 오늘 이제 출근하고 앞으로 일주일 열흘 쉰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고, 또 업무 또 그냥 오늘 한꺼번에 다 마쳐야 될 것도 걱정하고 하면서 아침에 담배를 끼견을 한다고. 끼견을 하는데 그 끼견을 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야 돼요. 담배 몸에 해로워요. 근데 담배를 누가 팔아요? 예? 담배 인삼 공사에서 팝니다. 공사라는 이야기는 뭐죠? 나라입니다. 나라.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에서 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에서 해로운 걸 팔면서 세금은 듬뿍 뜯어가요. 듬뿍 뜯어가요. 누구 잘못이요? 담배 피우는 놈 잘못이요. 파는 나라 잘못이요. 뭐 세금 떼가는 놈이 잘못이요. 이게 다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근데 나라 입장에서 운영하려니까 어떻게 그 세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이 참, 예? 우리가 나라에서 필요 경비로 걷어들여야 되지만은 저 담배까지 팔아서 걷어들여야 되느냐라고 담배를 원망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지만은 또 운영자 입장에서 그게 갑자기 쑥 빠지면은 안 되니까 담배 대체제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히 없어. 이런 것들이 딱 따지면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해지죠. 그죠? 분석이 가능해지는데 입장에 따라 해석에 따라 인과 여는 각양각색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을 경과해서 인연이 일어납니다. 시간을 경과해서 인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떻게 원인 때문에 하면 원인은 어디에 있어? 미래에 있어? 과거에 있어? 과거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인연은 어디에 있어? 과거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과거에 있다고. 그게 범부가 생각하는 연기를 뭐라 생각하느냐?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범부의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 생각이야.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라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부처님의 법이 진리만을 이야기를 해요. 생멸도 법이고 진여도 법이에요. 생멸도 법이고 진여도 법. 그러니까 세속도 세속법 하잖아. 세속에 뭐냐면 진리가 없으면 세속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 세속법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출세관법, 세속법 말고 세속을 넘어선 법도 있는 거지. 그래서 세관법, 출세관법 이렇게 법을 동등하게 쓰듯이, 동등하다 했을 때는 가치가 동등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이 출세관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듯이 인연이라는 연결을 인연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 거야. 왜? 연결을 해석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인연을 가만히 따져보자고. 인연을 따져보면은 지금 밖에 이제 우리 현상이라잖아. 그 현상은 차례로 일어났어. 안 그러면 차례가 없어. 차례가 없습니다. 예. 무슨 나라에서 담배 만들고 세금 받고 뭐 하는 것들이 차례차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냥 그 인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결합되는 거단 말이야. 그 동시적으로 결합됐을 때 시차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 중론에서는 차재연이라고 불렀지만은 실은 원사연의 언어는 등무관연 이렇게 돼요. 등무관연. 동등할 때 등자, 평등할 때 등자 쓰고 무관, 없을 무자에 사이간자를 써. 그러니까 등무관연 이럴 때는 뭐야? 동등하다는 이야기야. 무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어. 시간적으로 어떤 차이도 없는 특징. 동등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놈이 인이고 어떤 놈이 연이고 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등무관연, 거기에는 차별 지을 수가 없는, 우리가 해석했을 때 인이고 해석했을 때 과인 것이지, 그냥 가만히 현상을 통찰해보면은 그 사이에는 등무관이라는 특징이 있더라. 그 연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 시간적으로는 인과 인연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등무관이라는 특징이 있고
등무관연이라는 것이 진실이더라. 우리가 통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인연이지. 근데 드러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야? 시간적으로 등무관에. 현상은요, 동시에 짱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디에 시차를 두고 일어나질 않는다. 우리가 마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 팔을 들어야겠다 마음 결심하고 들립니까? 그럼 동시에 들려요. 동시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적으로 내가 안 들겠다고 생각하면 안 들 수가 있는데 안 들겠다고 생각하는 건 동시지. 다 동시에 일어나. 이게 간극이 있어요, 없어요? 간극이 없어. 간극이 없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내가 들려고 했으니까 들린다라고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어나는 현상은요,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을 때 동시에. 이게 지금 여러분 시차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차가 있다면은 우리가 병든 겁니다. 고장난 거지. 들라고 해도 잘 안 들리지. 근데 들라고 해도 잘 안 들리는 것도 시차가 있어요, 없어요? 시차가 없는 겁니다. 들려고 하는데 안 들린다는 것이 동시에 내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어디에도 시차가 없는 것이 현상이야. 특히 마음작용 안에서는, 지금 제가 팔 굽었다 폈다 이야기를 쓰잖아요. 마음 안에서는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없어? 시차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 마음 안에서 과거라고 기억하는 자료가, 과거가 먼저 일어나서 현재가 일어나요? 과거가 현재 바로 일어나? 과거의 일이 현재의 기억으로 바로 탁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등무관연으로 마음에서 심소가 탁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심과 심소의 작용은 차례가 있는 거야. 바로 동시에 착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착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등무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 인연이라는 것은 입장과 해석이라 그랬지. 근데 우리가 진실은 뭐야? 등무관에 해당되는. 시간적으로 우리 뭐냐면은 부처님의 연기법은 말로 표현했을 때는 인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연기법이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거나 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거나, 특히나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는 시간적 격차가 있어 없어? 없이 등무관 척 하면서 일어난다. 등무관으로 일어나고, 또 중요한 것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흐름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은. 왜? 내가 전에 가졌던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에? 다르지. 흐름으로 생각했을 때 그 흐름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것을 그냥 서브로 듣고만 있어요. 마음은 흘러요, 마음은 흐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좀 앞으로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방 아비달마 배울 때는 마왕가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흐르는 거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상속이라는 것이 흐름인지 아닌 흐름인지는 우리가 공부를 더 하면서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옛날 사람들이 일단 흐른다고 생각했다고. 흐르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표현해요. 흐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등무관이라는 이야기는 동시에 인연이라고 내가 그렇게 해석했지만은, 분석했지만은 마음은 등무관이라는 동시의 사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 항상 마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음은 항상 뭘 대상으로 해? 마음을. 여러분들이 내가 본다는 것도 시각으로 보는 거야, 내 경험으로 보는 거야? 내 경험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시각으로 보는데 뭘로 봐? 내 경험으로 봅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지식, 기억, 그 다음에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이 통체적으로 이야기된 것이 경험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내가 뭔가 봤을 때 그것이 뭐냐면은 경험으로 본다는 거야. 경험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저게 선풍기라고 내가 보는 것은, 선풍기라는 것을 보는 것은, 예? 내 눈으로 그냥 저 사물을 보는 거야. 이미 나는 선풍기라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보는 거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보는 거야. 그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나한테 연이 되어 있어. 선풍기를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야. 그게 연이야. 그 연이 선풍기를 만나서 어떻게 보게 되니까 연연. 소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소연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연연이라고 지금 중론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연이라고. 자, 그것이 뭐냐면은 연연의 설명입니다. 자, 연연은 그러니까 뭐 욕같네. 연연은 내가 선풍기를 알아봤지, 그지? 내가 선풍기를 봤을 때만 조건이야. 내가 선풍기라는 조건을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보지 못한 것도 이미 조건지어 있는 거야. 보지 못한 것도 조건지어져 있는 거지. 내가 그제 비 오는 걸 보고 내가 국민학교, 우리는 옛날 국민학교 불렀지. 국민학교 다닐 때의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 비와 더불어 국민학교 때의 기억이 조건이 됐어. 비가 오니까 그 조건을 꺼냈지.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은 납니다만은 하기 전에 그거 생각을 기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이미 나는 그것이 조건이 있잖아. 그 조건이 있는데 초등학교 생각을 내가 비가 와서 하니까 추억 돋는 것도 있지만은 초등학교 생각이 내한테 생각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힘들거나 괴로워요. 뭐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단 말이야. 초등학교 때 뭐 그 장면이 뭐 그렇게 내한테 대단한 뭐 추억거리로 항상 생각해야 될 것도 아니고 염두에 둘 것도 아니라 그렇지만 나한테 이미 조건이 그렇게 있잖아. 그것을 증상년이라. 나한테는 그런 많은 기억과 체험과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쭉 다 뭐야? 조건지어져 있는 겁니다. 조건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조건지어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삽니다. 예. 때로 뭐 기억날 때는 기억나는 것이고 안 날 때는 안 나는 것이지. 그렇지만 어떻게 그것이 어떤 장면을 만나면은 톡 떠오르거든. 그런 조건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쭉 조건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예? 미미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이 망상의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추억의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지식적 결정에 있어서 자료도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꺼낼 때는 있지만은 꺼내지 않을 때는 없어. 그 없는 것이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는 증산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연이라는 건 당장 지금 어떻게 내가 선풍기를 알아봐야 되니까 나한테 중요한 문제야, 중요하지 않는 문제야? 중요한 문제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풍기를 알아보는 연연은 공간적으로 내가 당장 꺼낼 수 있고 그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조건 인연 같지만 증상연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내 삶에 큰 지장이 없는 것을 증상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마음을 쓸 때 연연으로 쓰지만은 이미 내 마음에는 증상연으로 구비되어 있다는 거야. 구비되어 있어. 구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가 구비되는지 알아 몰라. 그래서 내가 연연을 쓰고 살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해석은 인연으로 한댔지. 내 생각, 마음씀은 연연으로 하는 거야. 연연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내 마음은 이미 증산연. 내 마음이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야, 대단하잖아.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외국에 대학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말 배우려면 의학당 다녀야 되고 뭐 골치 아픕니다. 그래도 뜨듬뜨듬 해요, 안 내요? 근데 다은이가 우리말 배우는 건 얼마나 걸리더라? 다은이가 몇 살짜리야? 이제 3살짜리야. 3살짜리인데 우리나라 말 배우는 거는요? 금방 배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언어 습득력이 3살짜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교육받고 생각할 줄 아는 성인도 이미 그 성인이 배우기 힘든 건 자기 나라 모국어 때문에 배우기 힘든데도 사유방식이나 근데 금방 배우잖아. 그랬을 때 그러한 언어 습득의 능력이 실은 다은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은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은이가 가진 거요. 안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인류가 가진 거야. 그걸 우리는 증산형이라는 거야.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말 못할까봐 걱정하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말 늦게 태어나는 애들도 있지. 근데 소통 안 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 왜 그러냐면은 증산년으로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는 실은 염두에 두고 아이고 내가 이런 말을 저런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내 말 다 하고 살아. 내 자신의 말 다 하고 살거든. 그래서 우리는 연연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걸로 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슬프고 화내고 기쁘고 라고 할지 말이 발음이 좀 그러냐 그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고 사람은 이 증산년으로서 사람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IQ, EQ 이런 것들은 갖춰져서 쭉 있다. 사람으로서 갖춰져 쭉 있다. 그걸 우리는 증산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증산년 다시 말해서 공간적으로 보면은 자 이게 내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일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있어서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원인과 결과로 파악하지. 어떤 사안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 아니 이번에 우리 화재가 크게 났잖아요. 세상에 나라 정보를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무슨 초등학생 컴퓨터도 아니고 백업을 안 만들어 놓냐? 초등학생들이 컴퓨터 처음 쓸 때 백업을 안 만들어 놔요. 왜? 날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 전에 그런 사고 많이 났지. 내가 문서 작성 실컷 하는데 정전이 팍 돼가지고 한꺼번에 통 날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백업을 안 해놔서. 그래서 어떻게 항상 다음에는 백업을 만들어 해야 되겠다. 자동 백업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즘 컴퓨터는 다 자동 백업이 되게끔 유기종 개인 노트북도 자동 백업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나라 시스템이 백업이 안 돼 있냐고. 근데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안 가지고 있었겠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개인도 그런 문제를 겪는데 아니 우리가 데이터 뭐냐면은 센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행이나 정보 자료를 취급하는 곳에서도 그런 문제가 화재로 생겼기 때문에 나라에서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졌겠지. 문제의식을 가지는데 왜 그러면 백업을 안 시켜놨느냐? 괜찮겠지. 다음에 하다가 불이 홀라당 난 거야. 불이 홀라당 난. 그러니까 어리석죠, 그죠? 그 어리석은데 왜 저게 어리석어요? 저게 개인 소유 같으면 백업 만들어 놓지. 지 거예요, 지 거 아니에요. 이게 지 거라는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생긴 문제니까 두드러 맞아야 돼. 저런 부분은. 그러니까 공공재를 뭘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현상이 일어났어. 이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원인이 파악되지. 결과 파악되지. 왜? 현상이 일어났어. 근데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원인은 생각할 수가 있어. 이러면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결과는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아직 일어났지? 않았지. 그래서 그 현상을 계속 이어온 것은 뭐야? 등무관일.
괜찮겠지. 어떤 마음이 있었어? 괜찮겠지. 원인 결과 현상을 파악했어? 괜찮겠지 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연의 파악은 어떤 현상을 객관화시켜 놨을 때 인연의 파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실은 뭐야? 객관화가 돼. 그럼 진실은 등무관념이야. 진실은 등무관념. 등무관념의 특징은 무지라는 특징이 있죠. 무지. 알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특징. 그러니까 연기법을 2년 정도로 설명하면 다 알지. 설명 가능. 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이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년 합이라고 하면 다 알지. 그렇지만 사람들은 왜 연기법에 무지하느냐? 등무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무관. 거기에서 내가한테 항상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항상 원인은 언제 따져? 결과가 일어났을 때 따집니다. 현상이 문제가 되었을 때, 결과가 일어났을 때 따지는 거예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원인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라는 건 아직까지 있질 않기 때문에 다음에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어도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무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과 등무관념이라는 것은 인연은 사태가 일어나고 결과가 일어나고 난 다음의 파악이고 우리의 진실은 등무관이라는 등무. 자, 연년으로 가면은 그겁니다. 자, 똑같이 또 화재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화재가 일어났어. 화재가 일어나니까 참 바보 같아요, 안 바보 같아요? 참 바보 같잖아. 바보 같고 뭐 하나 싶고 그냥 월급 받아서 막 그런 생각, 감정들이 막 일어나. 예. 안 일어났을 때는요. 잘 받았었겠지. 지금 공무원들 난리가 났다네. 전자결제 다 하잖아. 전자결제가 딱 스톱되니까 뭐예요? 종이 쪼가리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진행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출력해가지고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얼마나 더디냐고. 더디냐고. 그러니까 그 더디는데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예? 짜증나지. 왜? 이런 일 때문에. 예? 왜 내가 이렇게 그냥 바보 같은 저렇게 서버를 백업 안 해놔가지고 이 난리를 치느냐 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은 아유 그냥 이렇게 일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짜증나지. 응? 짜증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얼마나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 제의하고는 다 지금 집에서 다 뽑아낼 수가 있잖아. 가면 돈 냅니다. 집에서 뽑는 거는 무료입니다. 그럼 가야 되겠어요? 집에 있어야 되겠어요? 집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력이 얼마나 소위 해서 전략되느냐고 시간이. 그러니까 효율성이.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뭐 괜히 단순한 거는 그냥 개인이 하게끔 하자는 거야. 괜히 그걸 갖다 누가 꼭 감독해야 되고 뽑아주는 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는 거지. 에? 아직 법원 서비스가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법원도 뭐 인터넷 등기 뭐 이런 건 다 됩니다만은 자 그렇게 다 해요. 웬만한 정보는 다 공개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게 다 스톱하니까 짜증나지. 내가 동사무소 안 가도 되는데 가야 돼. 가니까 에? 뽑는 200원이라 그래. 200원이니까 200원 요즘 200원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그건 안 들고 다녀. 카드가 되느냐? 그러니까 카드는 또 안 된대. 그래서 돈을 내. 짜증이 지금 몇 배로 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연년입니다. 연년. 조건 지어지면 막 쭉 다 일어나지. 다 일어나지. 일어나는데 그러한 짜증이 실은 내가 그 사소한 어떻게 보면은 큰 불편함도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컴퓨터 없는 시대는 우리 초원이나 등본 떼우러 가면 뭐 했어요? 가서 찾습니다. 서고에 가서 찾아가지고 그거 복사해줘. 그럴 때도 있었어. 그냥 가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 그런데 살거든. 근데 우리 빨리빨리 민족성 때문에
지금 빨리 되는데 그 잠시 그게 우리 지하철 한 대 늦어봐라. 얼마나 난리가 나는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만은 실은 이런 일이 우리가 아닌 밤중에 일어났지만은 지하철 늦게 오는 일이야. 여러분 늦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지. 버스가 좀 늦게 올 수가 있지. 내가 한번 양산 가서 버스 탄다고 탔다가 서울 생각하고 앉아있다가 1시간 뒤에 오더라고. 엉덩이가 아주 그냥 부둔살이 바뀌는 줄 알았어. 시골 버스는 다 그런 거니까 그냥 서울처럼 서울 마인드지. 가니까 짜증나요 안 나요? 네. 그 짜증이 나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증산년으로서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런 조건에 해당됩니다. 내가 그 연년에 의해서 실은 잘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만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는 내가 지금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내 중심으로 내지는 편리하게끔 다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느끼지 않는 감정도 이 편리가 이 뭐냐면은 삶의 방식이 조금만 틀어져도 나는 짜증나고 불안하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항시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시 씨앗처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증상년이 있는 거죠. 근데 증상년은 평소에는 그렇게 나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 내가 그냥 짜증낸다고 해서 옆 사람이 짜증을 같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아닌다며야. 옆에 짜증내도 그런데 지금 요 앞에 SK 데이터 센터 안에는 기분 좋겠어요. 시간아 빨리 가라. 시간아 빨리 가라. 얼마나 지루하겠어. 오늘만 지나면 내가 그냥 쉬는데 라고 하면서 그 지루함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지만 그 지루함은 저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 그게 증상년이거든. 근데 그 증상년이 저 사람들이 지루해하면서 일에 실수를 하면은 그 지루함이 우리한테까지도 짜증이나 지루함으로 넘어올 수가 있죠. 항상 어떻게 인연은 크게 사태로 생기게끔 하는 잠재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증상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항상 두루에 있어. 그런데 나는 연년으로 살아. 등무관년으로 동시적으로 쉴 새 없이 그냥 마음은 세상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만 인연으로 파악해 하는 것이 사연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연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연은 자 크게 보면 연계는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연은 시간적으로 인가로 볼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동시적으로는 상이 상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동시적으로는 상이 상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적으로 상이 상간인데 그 상이 상간한 인연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내용들이 득무관년 연년을 통해서 인연 화합이 됩니다. 인연 화합이 되면은 그 인연은 똑같은 것으로 계속 이어져요. 안 그러면 달리 이어져요. 생멸을 통해서 달리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인연 화합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연 화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런 입장에서 청목의 설명을 듣자면은 인연이라는 것은 유의법을 말한다. 유의라는 건 생멸을 이야기를 해요. 인연, 고개를 끄덕끄덕 합시다. 그런데 차재연은 실은 등무관연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신법과 심서법 했을 때 지금 등무관연을 차재라고 해서 말을 바꾸면서 가져온 중론의 입장은, 차재라는 입장에서 사람들은 뭐냐면은 상속 인가를 따지는 것을
중노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차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왜 차제라고 말을 쓰느냐? 심법과 심소, 특히 심소법은 어떤 감정이 결과적으로 일어나면은 그 감정이나 그러한 생각의 원인을 따져, 사람들은. 그래서 차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을 따질 수가 있어요. 원인을 따질 수가 실은 알고 보면 없어요. 원인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의 연이고 어떤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누구는요, 결과임과 동시에 연이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원인으로 바라본 것은. 그러니까 내가 돈 때문에 라고 하면서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돈은 나한테는 원인처럼 보이지만은 돈이라는 것은 돈이 없는 결과이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돈이 없게 된 이유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사태는 인이에요. 인연과가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한 사태는 인연과가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태를 과라고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 사태를 연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 사태를 인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인이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연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과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트럼프가 25%막 때린다고 큰소리 뻥뻥 칠 때 큰일 났다. 미국에 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미국 수출하면 우리나라 물건 안 풀리고 그쪽에서 당장 관세는 우리나라 사람가 내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내는 겁니다. 관세라는 건 20% 관세 부과했잖아요. 누가 돈을 내? 미국 사람이 돈을 냅니다. 25%를. 그러니까 관세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니까 미국 사람이 수입을 이제 마음대로 해요? 덜 해요? 수입을 덜 할 수밖에 없어. 왜? 25% 매긴 관세보다 싼 걸 또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자동차를 걱정했잖아. 자동차가 처음에 25% 했다가 15% 했는데 일본도 15% 갔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타결 안 돼서 25% 그대로 가. 미국에 팔리지 않을 거다. 이제 25% 하니까 일본 차하고 뭐냐 비슷하거나 비싸져 그랬거든. 현대차가. 여러분 이왕 같은 값이면 현대차 사요? 도요타 사요? 도요타 산다고? 그러면 안 되지. 현대차 사요. 참 사람들이 생각이 없네. 어려울 때 그래도 현대차 사줘야지. 우리나라는 뭐 현대기아 있다면 뭐 그것도 없잖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도 현대차가 세계 3등입니다. 대단한 거지.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우리 안 팔린다라고 당장 미국이 관세 때린다니까 걱정을 했어. 그리고 우리가 수출이 막혀가서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걱정이 막 많았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딱 까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에는 덜 팔렸어. 확실히. 근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많이 팔아먹었어. 그래서 자동차를 오히려 더 많이 팔았네. 자동차를 오히려 더 많이 팔았네. 그럼 미국 관세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제일 자동차가 영향이 많을 거라 생각했거든. 반도체는 필수 품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반도체가 자동차가 영향이 제일 우리가 3등밖에 못하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영향이 제일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 싼 거 사야지. 그러니까 벤츠 사요 그냥 현대차 사요. 현대차 산단 말이야. 그게 현대차가 타보면은 그 차이 없습니다. 벤츠 뭐 저거 뭐 돈질하는 거지. 상표 뒤에 요 꽂고 다니는 거 그냥 타보면은 자기 감각이, 예를 들어서 벤츠를 젊은 애들이 부모 잘 만나서 탈 수도 있잖아. 포르쉐 이렇게 하면은 걔들은 감각적으로 뛰어나니까 타는데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나이 든 사람들이야. 나이 든 사람들이 뭐 약간 감각이 막 세밀하게 있겠어요? 밋밋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현대차 타나 뭐 타나 삐까삐까입니다. 근데 그냥 자기 자랑 한다고 하는 거지.
소위 그랬을 때 경기가 안 좋으면 현대차를 살 수가 있고, 이게 시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까놓고 보면은, 물론 그것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관세 영향이 있으니까 미리 수출했다, 수출을 밀어붙이고 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증가 폭으로 보면은 현격한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미국 시장이 대단한 시장이야 그러면 이제는 다른 나라도 잘 살아가지고 미국 시장 말고도 다른 데 팔아먹을 때가 있어. 그래서 견딜만 해진 거야. 그렇게 파악한다면은 원인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조건이 먼저 때린 놈이 이기는 거야, 선빵 친 놈이 이기는 거야, 방어한 놈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 신문에 뭐라 나오느냐면은, 한국 참는 거 보니까 우리가 도로 한 방 맞을 수도 있겠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때리고 산 나라입니까? 처음 맞고 산 나라예요. 고조선 이래로 우리는 막 때리고 살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항상 맞았지. 맞아도요, 1년, 2년 맞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 두드려 맞은 적도 있고, 나라도 뺏겨본 적도 있고, 별 우여곡절이 다 많은 나라야. 그러니까 무슨 관세 이걸로 해가지고 꼬꾸라질 나라예요. 이거 견디가지고 오히려 역전하면은, 그래서 카운터 펀치 맞으면은 이게 답 없는 게 그거도, 여러분 조만한 놈은요 한 대 맞고 꼬꾸라지는데 픽 쓰러집니다. 근데 큰 놈은 한 방 맞으면요 벌르덩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달라요. 이게 주저앉는 사이즈가. 미국 지금 소위 얘기해서 예산 통과 안 돼가지고 정부 스탑했잖아요. 저 나라 이제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란지 라는 것도 우리가 물음표를 되겠냐면 한 몇 달만.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괜히 그냥 사인했나 하는데, 일본도 실은 돌릴 수 있는 게, 일본도 정식 계약에 사인한 것이, 협정에 사인한 것이 아니라 MOU에 사인한 거거든. 그래서 일본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싸우는 거 보고 이제 다른 나라는 보고 있단 말이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전체의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속으로 누구 응원하겠어? 속으로 한국 이겨라, 그치?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연이야. 그러니까 연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일어나? 차례로 일어나서 결과가 예측되는 것 같으면 그 결과로 대로 되겠지. 항상 어떻게? 인과라고 우리가 한 사태를 보고 인과라 파악하지만은, 인과라는 파악 자체가 무상해. 어떻게 될지 변화무쌍하다고. 그래서 뭐냐면 그 변화무쌍한 것이 어떻게 일어나? 등무관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과대로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해석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지. 우리 계획이라는 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과거 경험치에 의한 해석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꼭 맞아요. 그 계획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계획보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어떻게 망하지만 않으면은 숨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등무관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거기에는 어떤 것이 개입될 수도 없어.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항상 인과의 착각, 인연이라고 해서 분석하는 착각. 마치 외과 의사가 이것이 문제다, 배 딱 해부학이지. 쫙 깔아놓고 장기 그냥 쫙 다 꺼내놓으면은 이 장기가 저 장기고 쫙 하지만은, 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장기가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역할이 총체적으로 아우러져서 유기적으로 협력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지,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아니고, 심장 니 뛰나 안 뛰나 내가 볼 거야 해서 위가 움직입니까? 위, 심장, 그게 각기적으로 막 해서 통합적으로 가 있는 총체적 유기체야. 총체적 유기체거든,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 마음이라는 것도 당연히 어떻게 그렇게 등무관년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야. 근데 사람들은 인연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
등무관년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있다. 연년, 내가 지금 현행 마음속에서 쓰고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있다. 그게 마음의 다인 줄 알지만 사람은요, 그 연년만 있어요. 안 그러면 정산년과 같은 많은 자료들이 있어. 내가 알지 못하는, 똑같이 등무관년에도 무지가 있지만 정산년에도 무지가 있는 겁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해. 그래서 지금 이 청목에는 연년과 정산년을 자기가 파악을 못하니까 그냥 일체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가 이렇게 해석한 것도 편하지. 제 이야기가 정산년은 일체법이죠. 그죠? 정산년이라는 것은 일체법이지. 일체법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신법과 신소법을 아우른 것을 일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체법이지. 그런데 그 일체법을 나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해? 내가 써버릇한 것만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청목의 생각이나 아비달마 코사, 즉 설일체 유보의 사연에 대한 생각은 조금 부처님의 연기법의 뭐냐면은 내용보다는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일체 유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찰나생 찰나멸이라며. 찰나생 찰나멸이라며. 그러면 사연을 인정하는 것 같은 등무관년이면 찰나생 찰나연이요, 생멸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직업은 어떻게 해요?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등무관년 해석이 이게 가당치나 해지겠냐고, 설일체 유보 입장에서 보면. 찰나생 찰나멸로, 생멸로 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찰나생 찰나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거거든. 근데 연의 입장에서는 등무관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멸을 나눌 수가 없는 언어란 말이야. 이제 이거에 대한 괴리. 물론 이제 찰나생 찰나멸을 있다라는 거 하려니까 지금 찰나생 찰나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뭔가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 제일 편해요. 진리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제일 편합니다. 보여주면 되니까. 간단하잖아. 아니, 실증처럼 편한 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증주의, 우리가 소위 해서 과학적 태도는 실증주의죠. 증거를 내놓거나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은 지금 과학적으로 인정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과학적 실증주의면 제일 편하지. 그런데 실증할 수가 없잖아. 실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증할 수 없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냐고. 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려워요, 편해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도 편합니다. 신비적 입장에서는. 예?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없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없는 것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해져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있는 것에 대한 반대니까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증명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면 신비적으로 빠져요. 없는 것을 자꾸만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없는 것은 추론이 가능해지는데 추론한다고 해서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있다고 없다로 계속 진리를 탐구하면은 진리 탐구가 돼가 안 돼요? 실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추론으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은 실증과 추론 사이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없다 같으면은 불교는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진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진리는 아는 거야. 아는 거는요, 아는 거로 가면은 있는 것도 알 수 있지. 대상이니까. 없는 것은 추론을 할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즉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이 실증적인 태도의 입장에서 가면은 없는 것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실증적 태도에서 가면 없는 거는 없는 게 됩니다. 근데 아는 것의 입장에서 가면은 없는 것은 없는 게 됩니까? 있는 게 됩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게 됩니다. 아는 것으로 가면. 그래서 알무로 가면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불러? 이미 부처님이 불렀네. 오디 깨달은 분, 아는. 그러니까 불교는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느냐 아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무명이냐, 예? 깨달음이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린체육은 지금 잘 따진 거야. 얘들은 이상하게 따진 거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불교 개적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불교 개적을 뭘로 벗어났어요?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걸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노력이 아니거든. 우리 깨달음의 노력이 아니란 말이야. 부처님의 노력은 아는 겁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은요, 있음도 알 수가 있고 없음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있음만 알아요, 없음만 알아요, 있고 없음도 알아요. 있고 없음도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알의 태도입니다. 알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유부는 강가하다 보니까 이러한 모순, 즉 등무관연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언어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차제연으로 바뀌어서 중론에서 비판받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34쪽. 말 길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거 한 챕터 다 끝날렸는데 쉽지 않네. 자, 34쪽 개성 읽습니다. 가, 위, 종, 연생, 위, 종, 비연생, 시, 연, 위, 유가, 시, 연, 위, 무가. 자, 과라는 것은 결과를 쫓아서 생기게 되는 것인가? 결과라는 것은 조건을 쫓아서 생기는 것일까? 조건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비연을 쫓아서, 조건하지 않은 것을 쫓아서 생하는 것일까? 시연은 위유가, 시연무가. 이 연은 유가이기도 하고 시연은 무가이기도 하다. 이 연은 유가인가, 이 연은 무가인가, 이렇게 해석되죠. 왜? 제가 그냥 한번 직접 보면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했죠. 왜 해석 한번 봅시다. 결과는 연에서 생하는 것인가, 비연에서 생하는 것인가. 이 연은 결과를 갖는 것인가, 이 연은 결과를 갖지 않는 것인가. 자, 결과를 중심에서 모았을 때 우리는 연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연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연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를 보고, 자, 우리가 선으로 보면 여기서 쭉 여기까지 갑니다. 그럼 이걸 딱 자르면은 시작과 끝이 있겠지.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데 쭉 가가지고 저까지 쭉 가. 그럼 이게 시작과 끝을 어떻게 잘라요? 선이 계속 있는데 끝도 없어. 저쪽도 끝도 없어. 그럼 시작과 끝을 어떻게 자르느냐고. 확정할 수 있냐고. 확정할 수가 없지. 이쪽이 시작이고 저쪽이 시작이요. 어떤 것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만큼 잘라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작이고 결과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쭉 해지면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중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야 중간을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시작, 끝, 중간 내지는 시간적 파악은 주관적으로 어디를 딱 잘라줘야 돼요. 어느 사태를 딱 요만큼만 끄집어내줘야 결과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고 이 사태는 이렇게 우리가 쭉 퍼내지 않으면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쭉 이어지면은 결과는 어디 있어요? 결과가 없죠. 근데 우리의 실상은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과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요만큼만 퍼와서 결과를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요만큼 퍼와서 결과를 이야기했을 때 그 결과는 연에서 생기는가 비연에서 생기는가 는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결과가 있는 것인가, 내가 추측한 연은 결과가 있는 것인가 결과가 없는 것인가, 이 고민에 빠진다는 거지. 자, 내가 이만큼 뻗을 때는 결과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폈지만은 실은 이만큼 꺼냈지만은 아까 선대로 이만큼 잘라냈지만은 잘라낸 것은 내 임시적 사태지. 실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임시적으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결과는 결과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지. 나는 그런 모순에서 항상 산다는 이야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벌어져져 있어? 요만큼 잘라내서 요 결과만 보고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버릇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해석은,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고 살잖아. 자, 그것은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거야. 이미 늦고 늦어서 한참 늦은 거야. 이미 시간적으로는 지나가 버렸어요. 공간적으로는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내 마음의 여운에 있어서 이러쿵 저러쿵 따져서 지나가기가 사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따지고 있다. 1년 전에 지나간 일인데 지금도 따지고 있어.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결과인지 라고 따지고 있다고. 이것이야말로 해탈에 있어서는 가장 큰 패착이라. 해탈은 요걸 잘 파악해가지고 해탈이 일어날까? 그러면 요 과정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일까? 이 선에서, 이 과정,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인데, 우리는 뭘로 따져? 이미 이 사정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않고 지난 캐캐 먹은 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렇쿵 저렇쿵 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과라는 것은 연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비연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예? 그 연은 과가 있는가 안 그러면 과가 없는가. 그러니까 인과에 대한 근본적 뭐냐면은 문제 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론 이야기도 읽어보면은 뭐 대단한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 다 했어. 실은 중론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했어.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나는 사실이라 보고 진실이라 보고 하면서 삽니다. 사실이라 보고 진실이라 여기고 내 해석대로 하면서 삽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에 대해서 집착하면은 오히려 내 왜곡을 더할 수도 있고, 진실이라고 하면은 대왜곡이고 오류를 더할 수가 있고, 진실이라고 하면은 왜곡을 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실이라고 파악한 것이 인지 오류가 드러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진실이라고 파악한 것이 인지 왜곡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파악하는 거지. 왜? 인과라는 함정. 즉 내가 바라보는 것을 대상화시켰기 때문에. 심지어 내 마음도 누가 들여다봐? 내 스스로 들여다보는 대상화를 시켰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써먹던 설법으로, 여러분 속상하죠? 그러면 속상함을 어떻게 알아요? 하니까 속상함을, 그러니까 속상해요인데 속상함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속상한 걸 알죠. 이러면 내가 속상해요, 그냥 속상한 게 속상해요 했을 때, 내가라는 놈 실은 속상해요, 속상함을 내가 봐서 대상으로 맞이해서 속상해요. 대상을 맞이해서 속상하다. 내가 진짜 속상한 것 같으면 속상해요, 속상함 자체이기 때문에 속상함도 몰라요. 이 나라는 것은
속상함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속상합니다. 속상한 이유는 이 나는 속상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이 내가 그냥 속상하다면 속상함이 전체야. 속상함이 전체는 그냥 속상한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데 속상함을 구분해내는 일은 내가 실은 속상하지 않기 때문에 속상함을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써먹었거든. 예? 간혹 들었죠, 그죠? 요즘 그런 섣부른 이야기 안 합니다. 섣부른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렇게 써먹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사람들은 뭐야? 자기 마음을 대상화시켜 놓고도 대상화시킨 줄 모르고 그게 마치 자기 마음인 양 인과를 따지면서 분별하면서 착각해서 그렇단 말이야. 그게 무지라는 것은 거거든. 그래서 중론에서는 그 문제 제기를 하려고 먼저 이 과와 연에 대한 문제를 꺼내면서 이제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건데 실은 뭐 읽어보면은 그래 막 신통방통한 건 없는데 그래도 중론에서 그래 깨놨기 때문에 오늘 뭐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힌트는 다 얻었어요. 실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뭐에 등무관에 무지하고 증상에 무지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증상이라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 훨씬 폭넓고 수승한 마음을 나는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것이. 나는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만은 그렇게 저렇게 따지며 살아요. 아니면은 등무관으로 그것을 견디며 살아요. 등무관으로 견디고 사는데 그 견딤을 오히려 따지면서 더욱더 못 견디게 만들지는 내 스스로 못 견디게 만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등무관과 증산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의 교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더 중요했고 중론의 이야기는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석 세고 그냥 다 까먹고 와도 충분히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문문관 이제 펴봅시다.